요즘 소위 말하는 MZ세대들 10대 20대들 그게 되게 핫하거든요. 뭐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수학도 재능이 먼저냐 노력이 먼저냐. 제가 맨날 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하는 게 정말 논문을 쓰거나 YMO는 재능이 분명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뭐 수능 수학에서 1등급 받을 정도는 재능을 타고난 애가 1시간 걸릴 거를 재능을 안 타고난 애가 10시간 해야 될 수는 있겠지만 10시간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어느 뭐 채널에 나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항상 댓글에 비아냥 반 진실 반으로 너도 재능을 타고났으니까 그딴 말을 짓거리는 거지. 수학만큼 재능이 중요한 게 어딨냐. 재능 없는 애 아무리 해도 절대 1등급 못 받는다 막 이런 게 막 달려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었던 저희 구독자 30분 중에서도 한 10분 정도가 이제 공통적으로 그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고등학교 수준의 수능 수학에서 나는 재능이 진짜 없는데 뭐 노력으로 이게 될까요? 이런 거를 또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뭐 다 아는 사실이 뭐냐면은 네. 수학에 재능이 필요하다. 그쵸, 필요는 하죠. 네, 그게 다 사실이고 네. 다만 이제 그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네. 마치 성적별로 재능 순서가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 10등을 했어. 그러면 저는 한 그 정도의 재능인가. 그렇지만 그런 착시를 없애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말한 걸 얘는 예를 들어서 한 중간 50% 재능이다. 50점. 얘가 근데 1, 2등까지 가는 건 사실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뭐 한 20등까지 가는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노력해서 되는 거잖아요. 성적순을 재능순이라고 보지 말라. 재능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노력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커버가 된다. 커버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근데 이제 그것도 수능은 가능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렇죠. 수능이 이제 뭐 완전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고 또 반복 연습하고 하면은 상당히 빨리빨리 실력이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수능은 될 것 같은데. IM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IM은 안 되지만 수능 말고 다른 스타일로 뭐 서술형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요즘 대학교 입시 수리 논술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재능과 연관성이 좀 있긴 해요. 되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노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도 저를 잘 그거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왜냐면 이게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힘을 받는다고. 노력하면 수능 수학 정도는 나도 1등급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봐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건 내가 볼 때 별로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할 때 본인이 일단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 학생들이 누가 있겠어. 노력하면 될 수 있어. 그건 되게 볼 때 도움이 안 되는 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 수학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 맞아요. 이 책에 나오는 좋은 얘기였습니다. 수학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 두 번째 어렵지만 좋아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제일 호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난 제일 좋아할래 하는 어떤 오픈 마인드, 수학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학생들이 아직 해보니까 어렵고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쟤는 진짜 똑똑해. 그러니까 자꾸 위축이 되고 좀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수학은 어차피 어려운 거고 내가 수학하고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놈이 어렵고 믿고 해도 친근하게 다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뭐 한 1년 2년 있으면 점점 그 수학이 나한테 좀 친하게 다가가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책에 뭐라고 썼냐면 수학은 당연히 어렵다. 왜냐면 수천 년간 수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다 모아둔 건데 그게 쉬우면 그게 말이 되냐. 그 수학자들은 바보냐. 아무리 옛날 사람이지만 딱 정확한 게 요즘 애들은 딱 그렇거든요. 어려워. 심지어 난 재능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스포자 해야지. 그럼 포기하면 편하니까. 근데 수학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수학은 누구도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한테도 심지어는 어렵다는 걸 인정하면 사실은 오히려 다가서기 편해지겠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도 교육 관계된 사람들도 약간 착시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애들이 너 왜 수학을 포기하려고 그래? 왜 수학을 안 해? 그러면 수학 어려워요.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짧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얘가 수학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등식으로 바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시의 현상. 맞습니다. 그거는 수학이 어려워서 얘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쟁에서 떨어져서 포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착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학을 좀 더 쉽게 하면 애들이 그 수학을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근데 수학을 아무리 낮춰도 얘가 그것 때문에 좋아하진 않아. 자기가 남들보다 잘해야지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하신 책에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게 사고력이나 모든 수학의 기초가 되는 집합을 뺀 게 수학을 쉽게 하려고 요즘 집합을 안 배운대. 우리는 집합이 제일 1단원에 있었잖아. 지금 심지어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살짝 수학의 가치, 왜 가르쳐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가르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수학 교육 철학이 좀 안 서 있는 것 같은 게 우선 첫째 뭐냐면은
지금 수학 선생님들도 대부분 내가 접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수학을 문제를 풀어갖고 답을 내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 개념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전개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편을 쓰는 것이지. 그렇죠. 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예를 들자면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면 심지어 대학생까지도 함수와 그래프를 구별 못해요. 함수라는 것은 어떤 룰이라고. 그쵸. 근데 그래프는 그냥 기하적으로 보이는 점들의 집합이잖아. 함수와 그래프를 개념을 구별을 못해. 그게 두 개 같이 보여주니까 항상 같이 보여주니까 아는 건지를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문제만 푸니까 그치. 이건 하나의 예고 많은 개념들이 일단 머리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한테 계속 문제를 풀려고 푸시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 고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실은 뭐 방법은 사실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답면은 교육하지 말고 무조건 모든 수학은 시험을 볼 때 서술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힘들어지겠네요.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선생님 기준으로 하면 시수가 16시간이에요. 책임이. 그럼 최종 6시간은 해야 돼.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애들한테 시험 보고 채점까지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그러니까 수학은 좀 특별하게 시수는 한 10시간 하고 6시간을 빼주는 대신에 채점을 한 12시간 정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아예. 그런 식으로 수학을 좀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예전부터 생각인데 내가 여러 군데 가서 얘기하고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사실은 수학만 특별하게 교사들이 그렇게 힘들죠. 한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또 뭐냐 이런 식으로 서술형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를 수학만 중요해. 우리는 왜 안 중요하냐. 맞아. 그것도 그렇고 또 서술형은 그런 거지. 채점에 주관적인 요소가 또 개입될 수 있다. 난 사실 그것도 걱정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선생님이 얘는 좋게 봐서 뭐 점수 좀 더 주고 얘는 덜 주고 뭐 이럴 수도 있다. 맞아. 뭐 그게 이제 그래서 근데 그것도 사실 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는 전부 서술형으로 배우기만 하고 선다형은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님들이 채점을 잘 못해요. 그렇지. 그럼 자기가 억울해. 아니면 가서 따지기도 해. 맞아. 나는 사실 오히려 이런 과정이 오히려 수학 공부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오히려 그런 오류가 맞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결벽증 같은 걸 가질 필요가 없이 그런 과정도 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의 그러니까 일부다. 교육적인 건 되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이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논리적인 그런 사고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에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등수를 매기기가 또 어려워져 버리니까. 서술 시험을 채점해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 이게 한 7점짜리인지 5점짜리인지 느낌이 다 와요. 누구나 다 똑같이 동의할 수 있는 느낌이 딱 와요. 그렇게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후보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설득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참 왜냐하면 객관식은 뭐 설득이고 뭐고 그게 없이 그냥 되는 건데 어차피 뭐 장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면이 있는 거니까 뭐든지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감한데 내가 예전에 그 영국에서 이제 한 연구년을 갔을 때 느낀 건데 영국 애들은 되게 왜 그런지 않아 불문율을 중시여긴다. 뭐 독일이나 미국은 성문법인데 여기는 불문법이다. 근데 그게 사실 생활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들은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채점하면 우리나라는 얘는 7점이고 얘는 5점이면 그 채점 기준이 뭐예요? 이런 거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우리나라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 생각은 채점의 기준은 그 사람의 판단이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지를 신뢰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랄까 뭐 한 5명의 위원회에서 뭔가를 결정을 했어. 그럼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나요? 우리나라는 보통 그 기준을 물어보고 그 데이터를 설명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왜냐면 그들이 그거를 경험상 전문가로서 그걸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판단은 옳을 것이다. 틀릴 리가 없다. 어지간하면. 그게 시스템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걸 믿고 그걸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